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 구민 여러분, 김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일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발전을 뒤로하고 더 넓은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공공 건축물의 안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은 교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급 공사의 부실 공사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 논란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의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두 개의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하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11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12번의 하자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수를 잡지 못해 작은 물길을 만들어놨고 지하 1층과 2층 벽에도 누수가 진행 중이며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7면, 지하 1층 10면의 주차 면수와 공연장, 창고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1층 주차장은 적진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24시간 한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주차 충전 설비가 2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수, 습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 10월 1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보훈회관도 4변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누수와 균열 등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름의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는 2개의 건축물을 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된 설계 변경은 건물의 하자뿐 아니라 공기 연장과 비용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신중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의 기초 단계로부터 전문가와 담당, 감독, 감소 부서의 면밀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설계 단계에서 설계 용역권별로 1대1 설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설계 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자문단의 구성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설계 자문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잦은 사유와 건축 설계 자문단의 확대, 효율적인 운영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점검 체계의 재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물의 하자 점검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대상으로 일부 건물을 정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외 건물은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설물 과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있는 415건의 시설물 중 겨우 6개 시설물에 기술시민 감사관 4명과 기술 담당 직원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상 시설물 609건 중 겨우 3개의 시설물에 기술시민 감사관 1명, 담당 직원 1명, 단 2명이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의미 드는 횟수와 인력입니다. 현장 점검은 인력 부족, 그의 점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최종 하자 미실시가 4건, 하자 담보 책임기간 종료 후 검사가 26건 지적되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소홀도 4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하자 점검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강급공사도 포함한다면 하자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295건의 공사 중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공원공사는 최근 3년간 142건의 공사 중 4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번 공사하면 1번은 하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장 점검 확대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는 페널티 부여와 강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검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개선 방안 및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의 빠른 발견과 조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의 격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요건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교육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과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앞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의 신설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초등학교가 18개 있지만 일반 중학교는 9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1,314명, 2022년 1,430명, 2023년 1,250명이고 2024년은 1,163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2021년 1,239명, 2022년 1,173명, 2023년 1,236명이고 2024년에는 1,21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산출적인 수치로만 봐도 2024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보다 중학교 입학생이 더 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와 다음 연도 특정화 중학교를 제외한 일반 중학교 입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6학년 입학생은 1,224명이지만 2022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113명이고 2022년 6학년 학생 수는 1,312명이지만 2023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36명입니다. 2023년 6학년 학생 수는 1,238명이고 24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10명입니다. 이처럼 6학년 학생 수에 비하여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난의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6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금천구의 중학교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타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등 통학 환경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부족과 불편한 통학 환경은 금천구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를 설치를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본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제244회 정례 구정 기물에서도 이음학교 설치에 대하여 질의했고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 대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노력하여 주시고 그런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협의, 협청 등 수동적인 사세로는 이음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연구영합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이음학교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포함한 관내 초중학생들의 추계를 파악하고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시 기존 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활용 방안, 배정 지역과 기존 변경에 따른 통학 환경 안전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의 자료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영국 영역 등 추진을 통한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음학교 설치는 국방부, 집행부, 서울시 교육청, 남부지원교육청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48개소의 도시공원, 11개소의 기타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공원은 41개소로 면적은 넓지는 않지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정비 현황을 보면 공원 안내판에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비는 물론 명확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 점검은 물론 안내판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41곳에 달하는 어린이 공원의 정비 계획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올해 행정감사 때 시흥오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하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하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오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시흥동 910-1번지 외에 세 필지에 설계되었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안을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최초에는 2017년 7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 설계 등 약한 161만 7,7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 공유 공간과 시흥행궁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예정이었고 2017년 10월 1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12월 16일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시흥오동 복합청사 건축공사 최초 공사 계약금은 얼마나요? 공사비는요? 의원님, 제가 그 공사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올해 1월 1일 부임하는 바람에 그 전에 계약금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그 금액도 그 공사 총액도 국장님 인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지금 와서 하자가 심각하다는 그 보고를 받고 위원님께서 또 많은 지적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해서 그 이후에 하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거는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몇 번 정도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횟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보고를 이루어진 들었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면 보통 그 통념상 네. 6번 정도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예, 그 통상적으로 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일어나는데 간략하게 아주 많은 편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네, 본 의원이 그 몇 년치 자료를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건축의 전공도 아니고 찾기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약 한 31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네. 최초는 보니까는 뭐 물론 제가 뭐 한 162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9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5%가 증가한 겁니다. 네. 예. 근데 증가를 한 것과 전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자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자를 완전하게 이 하자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를 한 누수된 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또 누수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예, 그 이해하시죠? 네네. 네. 그럼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그 제가 부임을 했을 때 40개소 이상의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 공사를 실시해서 지금은 거의 많은 부분이 하자가 치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창틀 누수 및 그 지하층 내려가는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 부분 그 한 5개소 정도 네, 그 부분에 여기까지만 예.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재 지금 그 하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2020년 하반기 12월 13일입니다. 시설물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민원감 담당관에서 했어요. 네. 그때 하자 및 보수 요건 건수가 37건이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복합청사가. 네. 그죠? 네. 뭐 지하 2층에다가 지상 6층 뭐 그렇게 평수 넓지도 않습니다. 그 37건이 쉽게 말해서 감사 담당관실에서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예, 해서 지금 그 정도면은 건물 전체가 하자란 거예요. 37건이 그 조그만 지적이 되거나 신청을 한다 그러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하십시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하자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하자의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뭐 건조 균열이라든지 일부 미미한 균열 부분도 하자로 적발을 했으면 건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개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 시간이 내용은 없어서, 네, 예, 내용 시간이 부분도 없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1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하자가 누수는 몇 년 보증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면 5년. 그거는 구조 부분의 5년이고 누수 네. 부분은요? 지붕이나 누수 부분은? 누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누수 부분은 한 3년인가 네, 3년입니다. 예, 예, 3년으로 예. 제가 알고 있고. 3년이면 2025년 네. 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신호등 복합청사는 2022년 10월 5일에 기계설비 보수공사 비용으로 8,05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 10월 7일 날 침수 피해 복구 소방공사 비용으로 3,568만 원을 사용했고요. 2022년 12월 4일 3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언제냐면 작년에 여름에 장마가 많이 왔을 때 기계설비, 소방, 전기공사 등의 침수를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정도에 대한 우리 공유 재산, 신축 건물이 그 정도 침수를 정도까지 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하자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게 하자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정말 시공상 설계상 하자인지에 대한 사항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기철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현지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공오석 복합청사가 이치가 그렇게 낮은 이치는 아닙니다. 과장 국장님도 잘 아시듯이 그렇게 낮는 지대가 아닙니다. 네, 근데 물론 물길이 흘러가는 지대는 될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애초부터 제가 볼 때는 방수나 이런 누수에 관해서 그런 설계를 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현재 시공 중이나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이나 준공된 공유재산 및 기반 시설에 관한 하자 및 안전에 관한 국장님 혹시 방안을 갖고 있나요? 지금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및 국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그럼 해주시 바라고요.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공상 등 하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등에 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통해 공사 하자 기간 내에 발견하여 처리한다면 지방계획법 시행규칙 제69조 하자 검사 및 제70조 하자 보수 보증 보험률 및과 제70조 하자 보수 보증 금액의 집속 사용 등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잘 네. 참고하셔가지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반 시설이나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전문가인 저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신고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